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아, 오랜만이세요. 제가 뮤지컬 공연만 저희가 주로 리뷰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콘클라베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보셨나요? 우리 아유, 멤버들. 아직 못 봤습니다. 아쉽게도. 아, 못 봤어요, 아직. 네. 네.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조금 몸이 안 좋았는데, 제가 녹음을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스크를 쓰고 갔었는데, 점점점 이 의자에서 등을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너무 집중을 해서 봐가지고 정말 감기가 다 달아날 정도로 작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길 잘했다.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공연이나 뮤지컬, 연극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영화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보는 뭐 이렇게 막 파이팅하고 뭐 막 이렇게 그 과장돼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카톨릭의 이야기이지만 드라마도 있으면서 이게 장르가 또 스릴러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떻게 스릴러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고, 또 하나 장르가 또 분류가 되는 게 미스테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게 정치 드라마라고 또 분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예. 콘클라베이고, 콘클라베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얼마 전에 지난 4월 21일이죠. 우리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선종하시고 나면은 새로운 교황을 선거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날짜가 정해졌대요. 오는 5월 7일 날, 네, 5월 7일에 프란치스코 교황 이후에 이제 새로운 267대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그 선거하는 과정을 콘클라베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영화가 사실은 약간 예술 영화 같은 느낌도 조금 있어서 그게 흥행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선종을 하시고 나서 이게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시청률 1위고 예, 그 영화관에서도 굉장히 지금 인기리에 관객들이 막 몰리고 있다는. 그 제가 본 거 보면은 인기리에 잘 되고 있는 영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화관을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는데 저까지 간 거 보면은 네, 잘 되고 있는 영화다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은 조금 신부님들에 대한 얘기를 추기경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퀴즈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추기경님들의 생활이라든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뭘 잘하시는지 뭘 못하는지 이런 걸 잘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영화에 깨알같이 그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하면서 좀 약간의 퀴즈 같은 걸 좀 내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좀 맞춰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클라베라는 게 원래 콘이 이게 영어로 리드라는 뜻이 있대요. 누구누구와 이렇게 모이다 이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클레베라는 게 이제 키, 열쇠라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모여서 열쇠로 잠궈서 은밀하게 방 안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콘클라베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명사로 변해서 말씀드린 대로 교황청에서 교황을 새로운 교황을 뽑는 선거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영화가 스릴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드라마가 흥미진진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사건과 사건을 거듭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갈 건가 이런 흥미로운 그 스토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 작품인 거고 또 스릴러라고 하는 거는 누가 누구를 모함하거나 또 누가 누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나 그 선거를 다루는 정치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신부님들도 그런 걸 하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이게 옷만 신부님 옷들을 입었지 다들 진짜 우리나라 정치 지금 판에서 새로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사실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와 이게 추기경님 뽑는데도 이 정도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스릴 있고 정치적인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저는 이 영화를 못 봤는데 에드바르트 베르거라는 분이
감독님이세요. 이 작품을 연출을 하셨는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두 분? 네, 이 영화가 전쟁 영화 중에서 최고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영화가 굉장히 좋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2022년에 연출을 하셔서 유명해지셨는데 독일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오스트리아랑 스위스 국적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시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출을 하셨는데 이 미장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그 선거하는 그 공간이 사실은 로마의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추기경님들이 빨간 전통 복장을 하시고 이렇게 걸어가고 회의하고 앉아 있고 뭐 이런 모든 그런 그림 하나하나가 진짜 화면이 지나갈 때마다 그림 한 장씩을 보는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각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미스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촬영 각도라든가 어떤 그 메이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은 조금 무섭거나 약간 좀 뭐 공포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좀 신경질적인 어떤 그 성격의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카메라에 얼굴을 클로즈업을 해서 굉장히 건조하고 무서운 그런 표정들을 짓는 모습을 살짝 보여준다든가 그게 과하지 않으면서 살짝 살짝씩 어떤 미스테리 스릴러를 안고 가면서 카톨릭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면을 거스르지 않는 그 포지셔닝을 아주 잘한 작품이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청취자분들도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사진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도 아, 굉장히 아름답다. 눈이 굉장히 정화되고 이분들이 정말 성스러운 그 아름다움이 정말 잘 나타나 있다.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신 분이 이게 소설이 원래 있는 작품인데 소설이랑 좀 출연진이 좀 다르대요. 근데 이제 주인공 하셨던 분이 우리가 이제 그 랄프 파인즈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해리포터 그 실사 영화에서 볼드모트 역으로 나오셨던 분. 예전에 쉰들러 리스트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주인공으로 나오세요. 근데 정말 추기경 복장이 너무 잘 어울려서 이 출연진 분들이 진짜 정말 다 추기경, 원래 추기경이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이게 분장이랑 의상이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팅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줄거리를 설명하기에는 사실 이게 추기경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북미 쪽의 추기경, 그다음에 뭐 저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추기경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추기경님들 여러 명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선출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면부터 나오는데 신부님들 이름이 좀 다 어려워요. 그래서 뭐 트랑굴레, 벨리니, 베네테스, 뭐 아데이에미 이래가지고 이름들이 다 계신데 제가 이거 이름으로 설명하면 청취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제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제 영화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장면에서 그 콘클레베를 치르기 위해서 콘클레베가 원래 돌아가신 이후에 15일에서 20일 안에 치러져야 된다는 사도 헌장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의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그 날짜를 잡는 이유가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이제 이게 모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준비를 해서. 근데 신부님들이 딱 이제 모이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그 재밌는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추기경님들이 담배를 피우실까요? 안 피우실까요? 저는 피운다. 저도 자유일 것 같아요. 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핸드폰은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 오케이. 그럼 복사기 같은 거 막 이렇게 업무상의 복사기 이런 거 하시는 거. 다 하신다.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요즘 스님도 에어팟 쓰시는데 다 하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음, 아니, 그래서 이게 이 영화의 감독님께서 이 첫 장면부터 아주 굉장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그 메시지의 또 중심이 되는 사안이 뭐냐면 모든 추기경님도 인간이다. 그래서 이게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신을 대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그런 그 코믹함도 있고, 그 인간적인 면들을 또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정치 드라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장면에서 일단은 신부님들이 막 이렇게 수케이스를 막 끌고 오세요.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신 거야. 근데 옷만 입었지, 막 수케이스 끌고 오시는 게 다 여행자 느낌인 거예요. 거기다가 도착하시자마자 막 수다 떨고, 그다음에 담배 열심히 피우시고, 핸드폰 또 막 앉아갖고 핸드폰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 모습이 정말 우리 일반적인 여느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신부님들의 모습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면 갇히잖아요. 갇혀서 나오시질 못하거든요. 창문도 다 봉쇄를 해요. 완전히 다. 그 창문을 봉쇄하는 이유는 창문에서 말을 하면은 그 울림과 떨림 때문에 그게 도청이 되면 또 그게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창문이 흔들리지 않는 그 커버를 씌워가지고 창문도 다 걸어 잠그더라고요. 뭐 음. 하여튼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걸 막 하시는데 재밌는 거는 담배를 열심히 피우시고 그 담배 꽁초를 바닥에다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조금 질척질척 돼 있는데 거기 담배꽁초가 막 버려져 있는 그 모습을 바닥에서 앵글로 딱 잡아서 이제 막 들어가는 모습을 걸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아 이게 정말 인간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보는 인간의 모습. 또 하나는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시기에 걱정이 되시면 밖에서 그렇게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신부님들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도 이게 보수적인 게 신부님들이 다 남자분이시잖아요. 이 모든 신부님들을 수발을 드는 게 수녀님들이세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말하자면 방도 이렇게 치우고 그 방마다 뭐 샴푸나 이런 것도 어메니티도 갖다 놔야 되고 이런 과정들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수녀님들이 하세요. 그래서 그 모습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 또 중요한 게 아그네스 수녀라는 여자 한 분이 정말 홍일점으로 중요한 역할로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사벨라 로셀린이라는 분인데 잉그리트 버그만의 딸이세요. 그래서 이게 외형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기셔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분이 소설에서 나왔던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신다. 라는 정도. 요것만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복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초반에 나오진 않는데 신부님들이 복사기는 못 다루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주인공이신 분이 문서를 복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막 서 있는 거예요. 생전 복사를 해보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옆에서 아까 예, 말씀드린 아그네스 수녀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유머가 신부님이라 복사도 못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들이 중간중간에 유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재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뭐 신부님들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또 많이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죠. 드라마에서는 107명의 추기경님이 모여서 선거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70%, 79표 이상을 얻으면은 당선이 되는 과정이 이제 우리 영화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선거에 들어가면 선거를 이제 한 번에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79표를 한 번에 차 얻으면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아서 투표를 여러 번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투표를 몇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나올까요? 몇 번에 걸쳐서 추기경이 선발이 될까요? 뭔가 별명이 교황주스 101인 거 보면 막 탑 20, 탑 10 이렇게 계속 뽑지 않을까요? 단계별로? 투표를 될 때까지 계속 하거든요. 몇 번 정도 해서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와,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렵다. 최소 3번 해야지 느낌이 살지 않나요? 긴장감 있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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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로. 홀수로, 예. 네. 6번을 합니다. 6번. 제가 한 10번 부르려고 했는데. 네. 다행히 10번은 안 하는데, 이제 6번에
째에 대해서 결과가 딱 나오는데 이게 선거를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이를 이렇게 받으면 종이 위에다가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요. 그래서 한 사람씩 앞에 이렇게 투표 그 함에 넣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꺼내서 실 같은 데다가 바늘과 실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끼워서 그게 이제 중복이 되거나 오류가 안 나도록 하나씩 끼우면서 그걸 불러요. 다 하나씩. 부르면서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걸 다 하나씩 적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투표 결과가 이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발표를 해서 그 득표수가 넘는 분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그 굴뚝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 투표용지를 일단 다 태우고 검정색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면 그거는 선거가 결과가 안 나왔다라는 표시고 이게 누가 당선이 되면 하얀 연기를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할 때마다 검은 연기를 내보내면 이게 또 광장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 밖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또 이걸 지켜보고 있다거나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엄청 이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 선거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그 정치적인 그 노른자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딱 그려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